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요. 파고들면 어마어마한 공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 질문은 바로 세포는 대체 어떻게 어딘가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 몸속은 아주 작은 박테리아 한 마리한테는요,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. 혈액이 콸콸 흐르고 체액이 계속 움직이죠.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니 해도 어딘가에 단단히 붙어서 버티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. 네, 정말 버티는 게 전부예요. 한번 휩쓸려 가면 그걸로 그냥 끝이거든요. 이건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. 그럼 대체 이 작은 생명체들이 무슨 수로 어떤 비밀 무게를 가지고 이 거센 흐름 속에서 버텨내는 걸까요? 자,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. 세포가 붙어 있는 걸 그냥 끈적끈적해서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물리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접착제와 그 접착제를 붙잡고 있는 밧줄의 이야기입니다. 세포는 표면에 달라붙으려고 접착제 같은 작은 분자 결합을 써요. 근데 문제는 이 접착제 하나하나의 힘은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. 그럼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이 약한 접착제들을 세포 본체에 연결하는 밧줄에 있습니다. 이 밧줄이 외부에서 오는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,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여러 개의 약한 결합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힘을 이겨내게 만드는 열쇠, 그게 바로 이 밧줄인 거죠. 아주 흥미롭게도요, 자연은 이 밧줄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각기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자연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대회에 나온 세 명의 우승 후보 같다고나 할까요? 각각 어떤 엄청난 특징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. 첫 번째 주자는 선형탄성입니다. 이건 가장 직관적이에요. 그냥 일반적인 용수철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잡아당기면 당길수록,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에 딱 비례해서 저항하는 힘이 세지는 거죠. 아주 정직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입니다. 두 번째 후보는 변형경화탄성입니다. 이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아요. 처음에는 좀 늘어나는가 싶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엄청나게 뻣뻣해지면서 더 늘리기가 아주 힘들어져요. 힘에 대해서 훨씬 공격적으로 저항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,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항복탄성입니다. 이건 정말 특별해요. 처음에는 살짝 늘어나다가 특정 힘에 도달하는 순간 그 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길게 쭉 늘어나 버립니다. 마치 자동차의 최고급 쇼크 흡수버가 충격을 일정하게 싹 흡수해버리는 것처럼요. 자, 이 표가 세 선수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네요. 정직한 용수철 같은 선형, 뻣뻣한 고무줄 같은 변형경화, 그리고 아주 영리한 충격 흡수 장치 같은 항복 탄성까지. 이제 무대는 마련됐습니다. 과연 이 극한의 생존 경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? 과학자들도 이 질문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. 그래서 아주 기발한 가상 실험을 설계했습니다. 이 세 가지 밧줄을 직접 테스트해서 누가 최강자인지 가려보기로 한 겁니다. 어떻게 했냐면요,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대장균에게 이 세 가지 밧줄을 각각 하나씩 달아준 거예요. 그리고는 점점 더 세찬 물살을 흘려보냈습니다. 말 그대로 어떤 밧줄을 가진 대장균이 끝까지 살아남는지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임계힘이라고 부르는 90피코뉴턴인데요. 이게 뭐냐면 세포를 붙들고 있는 접착제 하나하나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예요. 이보다 큰 힘을 받으면 접착제는 그냥 툭 하고 순식간에 끊어져 버립니다. 즉, 밧줄의 임무는 각 접착제에 걸리는 힘이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와, 이건 정말 드라마였습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변형경화 밧줄을 가진 박테리아는 고작 5%만 살아남았고요. 선형탄성도 겨우 10%에 불과했어요. 그런데 항복탄성 밧줄을 가진 박테리아는요, 무려 80% 이상이 그 거센 물살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. 이건 뭐 압도적인 승리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 걸까요?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. 다른 두 밧줄은요, 힘을 받으면 가장 많이 늘어난 밧줄,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에 모든 부담이 집중돼요. 그럼 당연히 그 녀석부터 툭 하고 끊어지겠죠? 그럼 그 부담은 옆으로, 또 그 옆으로 옮겨가면서
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선형이나 변형 경화 밧줄은 힘이 한 곳에 쏠리니까 약한 고리부터 지퍼가 쭉 열리듯이 차례대로 끊어져 버려요. 하지만 항복 탄성 밧줄은요, 마치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듯이 외부에서 온 힘을 모든 밧줄에 거의 똑같이 나눠 갖습니다. 어느 한 곳만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. 결국 항복탄성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 하중 분산 능력에 있었습니다. 어떤 밧줄은 길고 어떤 밧줄은 짧은 이런 불균등한 상황에서도 모든 밧줄이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도록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거죠. 하지만 이 밧줄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? 좋아요. 강한 흐름을 버텨내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거센 물살이 갑자기 멈추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길게 늘어났던 밧줄들이 느슨해져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? 놀랍게도 자연의 설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뒀습니다. 자, 이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1단계, 강한 흐름 때문에 밧줄들이 길게 늘어났어요. 2단계, 흐름이 멈추자 이 밧줄들은 원래대로 수축하려는 힘, 즉 반동을 일으킵니다. 바로 이 반동하는 힘들이 서로를 당기면서 3단계처럼 세포를 여러 지점 사이에 팽팽하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4단계, 이 내부적인 팽팽함이 캐치본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접착 스위치를 항상 온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. 이 캐치본드는 힘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신기한 녀석인데 밧줄의 자체적인 반동 덕분에 외부 힘이 하나도 없어도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. 와, 정말 기가 막힌 설계 아닌가요? 그리고 이 놀라운 공학 기술은 대장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타고 다니는 백혈구나 혈소판, 또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, 심지어 피를 먹게 하는 혈액 응고물질에 이르기까지 생명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원리였던 겁니다.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? 이 작은 세포 속 밧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걸 응용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물속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의료용 생체 접착제라던가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찢어지지 않는 신소재 개발에 엄청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자연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. 외부의 거센 힘을 완벽하게 분산시키고 심지어 그 힘이 사라진 순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부착을 유지하는 이 정교한 시스템.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까요? 정말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?